중고차 시장에는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저도 첫 중고차를 거의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격은 당연히 비싸게 사고 뭐 누유 폭탄에 정비소를 몇 번이나 갔는지 진짜 기억도 안 납니다. 딜러는 또 나몰라라 하니까 저도 많이 짜증이 났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좋은 중고차가 저한테 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차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잘못 샀다 소리 좀 안 듣고 또 고장 없이 돈 안 들이고 탈 수 있는 차, 그런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저는 이제 중고차업을 하기 전에 실패로 가득한 중고차 구입을 했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잘못 산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보다 더 좋은 차, 더 있어 보이는 차, 그런 차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허위 매물이 엄청나게 많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딜러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 첫 차를 사실은 투싼을 사고 싶었어요. 투싼 IX 월드컵 에디션이라는 차가 너무 예뻐 보였는데 그게 시세가 1,6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이트를 가니까 그게 막 8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혹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중고차 매장을 방문을 해보면 방금 팔렸네요. 동생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물이 좀 새고 엔진이 중간에 꺼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들로 이제 차를 못 사게 하고 다른 차를 돌려버리는 거죠. 다른 차를 보면 완전 썩차를 고마진으로 할부까지 쓰게 해서 이제 마진을 많이 챙겨가는 그런 수법들에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노출이 되기가 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나쁜 사실상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나빴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좀 적정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좋은 차를 사고 싶었던 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싸고 좋은 차는 없다. 하지만 제가 중고차 시장에서 오래 일해 보니까 싸고 좋은 차가 있더라고. 누군가는 1,000만 원대 예산으로 10년 된 올류 투싼을 구매하고요. 누군가는 비슷한 예산으로 신형 투싼을 구매를 합니다. 비슷한 금액에 비슷한 옵션이 들어갔는데도 누구는 오래된 차, 누구는 비교적 좋은 차를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좋은 차일까요? 저는 당연히 5년이나 좋은 이 차가 더 좋은 차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올류 투싼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가십니다. 이런 뭐 투싼의 모던 등급도 마찬가지고 가솔린이에요. 아반떼 CN7의 뭐 모던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성비가 있죠. 더 뉴 그랜저 IG LPG 모델도 등급을 조금만 낮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그랜저 IG보다 더 싼 모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차종, 인기 차종이어도 중고차 시장에는 어떤 차는 단가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어떤 차는 단가가 뚝 떨어진 차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가가 된 차를 상태 좋은 걸 고른다면 싸고 좋은 차를 구매한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우리가 차를 잘못 사는 또 큰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소비자랑 딜러랑 알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 소비자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를 살 때 뭘 봅니까? 이 성능 기록부에 의존을 합니다. 이 성능 기록부에는 침수 이력이었는지, 또 렌트 이력이 있는지, 뭐 리콜은 받았는지, 키로수 얼마인지, 또 사고가 얼마나 있는지, 누유 누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이 성능 기록부를 가지고 정비딜러 영범이 친구랑 컨텐츠 촬영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이 성능 기록부가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누유 누수가 하나도 없다는 차가, 누유 누수가 있는 차가 너무 빈번했고요. 완전 무사고다, 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했던 차가 사고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판금 이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판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했어요. 자, 심한 판금이 있었다. 이런 차는 사실 뭐 운행을 할 때는 판금 정도로 막 큰 이상을 주진 않습니다. 큰 지장이 있진 않는데 개팔 때가 문제예요. 당연히 일반 딜러에게 판매를 할 때도 금액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 만약에 내가 실컷 하다 팔았는데 내 차가 수출 품목에 해당이 돼서 되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치면 판금 하나로 금액이 뚝 떨어지거나 수출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K5를 수출을 보내려고 그 3,000만 원 정도의 수출이 나가는 K5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K5가 판금이 2개가 있었어요. 수출업자가 오더니 이 판금 때문에 원래 3,000만 원에 나가는 차가 맞는데 2,000
2,700만 원, 2,600만 원에도 지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이 판금이 이렇게 금액에 큰 차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유나 누수 같은 부분은 이렇게 보증기간이 남은 차는 사실상 신차 서비스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고차가 뭐 5년에 10만 이내의 차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보증보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처리되는 게 엄청 항목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내 사비로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보증보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자동차 보증 접수랑 또 카센터를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수고로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사는 시점에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정말 중고차 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난 뭘 할 줄도 모른다, 차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시운전은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시운전을 하면 내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하체 상태, 엔진 상태, 핸들 상태, 직진성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미션까지도. 물론 정석은 저희 업체처럼 뭐 엔진룸 점검, 리프트 점검, 또 뭐 두목 측정, 스캐너 점검, 시운전 이런 걸 다 해봐야 되지만 그런 걸 다 못하는 상황이다 하시면 그래도 시운전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꼼꼼히 다 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점검을 싹 다 하고 나면 문제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또 남았어요. 세 번째 문제는 할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차는 이제 처음 구입할 때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많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부를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할부의 기간은 이제 24개월부터 84개월까지 되게 다양하고 60개월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세요. 이것도 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월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건데 이 할부라는 거는 차의 원금만 쪼개서 내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할부 금액이 워낙 크고 또 이제 기간도 길다 보니까 이자율 1%, 2%에 따라서도 총 납입금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2천만 원 할부를 했어요. 누군가는 이율 때문에 총 이자까지 5년 동안 2,3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누군가는 2,7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2천만 원 할부를 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싶으면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내야 될 돈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차 실컷 잘 사고 4,500 더 내면 그 눈탱이 맞은 거 아닙니까? 맞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자 차이를 이렇게 많이 나게 할부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1금융권 알아보십시오. 내 신용이 좀 괜찮은 상황이라면 사실 1금융권이랑 메이저 캐피탈이랑 이자를 한번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금리가 나한테 맞는 건지 일단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캐피탈끼리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뭐 현대에서 하는 거네? 이렇게 메이저급이라는 이름만 믿지 마시고 캐피탈마다도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달에 뭐 그 캐피탈의 정책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너무 이름값에 속지 말고 두 군데 정도는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내가 신용이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시라 하면 금리 차이가 정말 막 8%, 9%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비교를 캐피탈끼리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살 차가 확정이 됐는데 나는 이걸 할부로 살 거야. 그러면 차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차로 미리 조회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 여기 손님이 온대 할부를 할 건데 이자가 싸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딜러는 정말 좋은 조건의 할부사를 최대한 찾아서 저금리 상품으로 연결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차를 먼저 보러 왔어요. 차가 마음에 든대. 그러고 나서 할부 조회를 하면 이미 이분은 이 차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뭐 좀 나쁜 딜러를 만나면 고객의 금리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게 되게 중고차 구입할 때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저는 처음 중고차를 살 때 눈탱이를 맞고 잘못 샀지만 딜러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상사도 운영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구나,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엑기스만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중고차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항상 이렇게 또 꼼꼼한 검수 약속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